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1년 중 놀거리, 먹을거리가 가장 풍성한 추석 연휴 다가오고 있죠. 이 기간에는 부동산 시장 역시도 잠깐 휴지기를 가진 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이사철이 다가올 텐데요. 분양 시장에 대거 쏟아지는 물량은 물론 관련해서 자금 유입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쭉 확인해 보셔야겠죠. 풍성한 부동산 정보 오늘 추석 한거의 달만큼이나 가득하게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최신 트렌드부터 관련된 또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또 방송 끝난 후에도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도 가능하죠. 02-545-7988번으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S&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슈 속에서 부동산 팁 짚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통계가 집계된 지 5년 2개월 만에 서울 전세가율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안정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분분한 의견을 종합해보고 본격적으로 펼쳐질 가을 전세 시장을 전망해봅니다. 전세가율의 안정을 두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나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현재 전세가율이 낮아진 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아니다. 드디어 전세값 안정이 왔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세가율이 지난달에 68.5%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가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전세가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그렇죠. 매매가랑 전세값이 얼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갭 투자라든지 전세 투자하신 분들의 매매 수요가 늘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우리 세입자들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전세가는요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왜 전세가율이 낮아졌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가는 이만큼 상승하는데 전세가는 이만큼밖에 상승을 안 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전세가율을 낮아지게 만든 대표적인 곳이 바로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인데요. 현재 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들의 가격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이만큼 치솟는 데 대해서 전세가가 거기를 조금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낮아졌는데요.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은요. 아무래도 좀 전세가 상승폭이 조금 둔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 전세가는 올라가지만 매매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다. 그리고 이제 곧 가을이 돌아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사철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집주인들은 계속 월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데요. 이 세입자들은 아직도 전세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 전세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전세가가 지금 안정에 들어섰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공급입니다. 공급량이 많아졌고요. 이 내년 되면 올해보다도 한 30% 이상의 더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전세가가 좀 더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아무래도 이 정책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시장 흐름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항상 꼭 눈여겨보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 전반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오프라인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세미나 일정 소개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투자처를 소개해 드립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합동역 S&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실까요? 제가 그 3번 신도시에 네, 90 10단지를 네, 2015년도에 2월에 아들 이름으로 하나 샀었거든요. 네. 투자 목적으로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전세를 한 번 더 놓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름으로 그 당시에 샀는데 저희가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 뭐 조합원 거 이렇게 저희 집이 그 새 아파트를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이름으로 산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남편 명의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혜택은 없는 건지 하고요. 약간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예. 가격이 예. 과연 더 오를지 전망도 궁금하시고 매도해야 될지 예, 부분도 예. 궁금하시고 또 세금적인 예.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두 부분 자세하게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3번 주공 10단지 갖고 계신 혹시 몇 평 갖고 계세요? 21평이요. 21평이요. 예, 지금 예. 전세는 얼마에 놓고 계세요? 전세 2억이요. 그럼 매수할 때 얼마에 혹시 매수를 하셨나요? 2억 700. 2억 700이요? 네. 많이 올랐죠? 네,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오른 걸로 저를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자, 지도를 네네.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일단 입지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 3번 신도시 안에서도 일단 3번역에서 네. 가깝고요. 어떻게 보면 네네. 3번의 그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지나서 또 커다란 공원을 지나서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좀 주거 수요, 뭐 전세 수요들이 많이 많아서 가격이 한 뭐 1년 반 만에 한 4천 정도 오른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위치가 좋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현재 이 4호선 라인을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인덕원역이나 평촌역 이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과천에서 이주하는 수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스마트 허브시티가 생기면서 이런 업무 인구들이 몰려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뭐 3번도 좋긴 하지만 평촌에 비해서는 조금 오름세는 좀 네. 덜한 곳이긴 해요. 예, 근데도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셨다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는 뭐 1가구 2주택이 되셨으니까 그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 최근에 사신 주택은 언제 사셨어요? 그거는 이제 등기가 새 아파트라서 등기가 네. 아들 집은 2015년 2월에 샀고요. 네. 저희 등기가 나온 건 2015년 9월. 2015년 9월이요. 그럼 예. 현재는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이시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먼저 사신 걸 매도하신다고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곤 하진 않으세요. 아,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이 뭐 전세가가 네.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서 향후 네. 한 2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전세가의 오름 현상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지금보다는 전세 네. 만기 시점이나 아니면 네. 내년 후쯤을 한번 매도 타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뭐 전세를 한 번 더 돌리셔서 2년 또 한 번 전세를 돌리신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할 여건은 많이 없습니다. 예, 워낙 이 지역이 2017년 네.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크게 하락 여건은 없고 뭐 전세 한번 도셔도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예. 그래요? 근데 만약에 뭐 새로 산 집도 있고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그 네네. 전세 이번에 돌아오는 만기 생각하고 시점, 있거든요. 예, 그럼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요?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번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타이밍을 잡아 보시고요. 예.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면 뭐 전세 한 번 더 돌리셔도 큰 손해는 예. 안 보실 것 같거든요. 입주 물량들이 하도 많다고 그래서 2019년도 한 번 더 돌리게 되면 2019년도가 되는데 네네. 그때도 뭐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이 지역은 큰 뭐 영향은 없고요. 일단 예. 전세가가 계속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오르신 폭에 비해서는 좀 적은 폭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향후에 한 뭐 예. 소폭으로 잡으면 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조금 오를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예.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은 요번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하시는 거고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한 번 더 돌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네. 한 가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가능한가요? 만약에 제가 2017년 만기 때 매도를 하게 되면요. 네네. 이번 전세 만기 시점까지 가능하시니까요. 예. 아. 그렇게 해서 매도 사면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세금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하자면 매도 쪽에 좀 무게가 실리지만 또 관련해서 다른 쪽에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면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까지 함께 소개해 주셨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추가적으로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네, 삼성 명가타운 아파트입니다. 네, 네네. 삼성 명가타운 아파트에, 매도를 하는 시점이 한 언제 정도 괜찮을지, 상승 네. 여력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실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실거주는 마포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아파트는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지금 보유 중인데 언제 정도 매수를 언제 정도 하면 괜찮을지 네, 이런 매도를. 투자 목적으로 매도를 그래서 그런 걸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네네. 혹시 몇 평 받으셨어요? 45평입니다. 혹시 경매 얼마에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억 후반대요. 3억 후반대요? 네네. 그러면 낙찰은 잘 받으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45평대 감정평가가 한 4억 1,000대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경매 쪽에서. 근데 그 정도면은 괜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신 거고요. 네. 혹시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시세는 4억 2천대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예.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인데요. 네. 한 2008, 9년쯤에 최고점 한 5억 5천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예요. 네. 예, 근데 좀 대형 평수고 좀 이제 주거 선호도가 옆으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네네.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명가타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아. 기흥이 생겼을 때 굉장히 주거 선호도 높았고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요. 네. 근데 앞으로도 좀 호재는 있죠. 구성역에 GTX가 들어온다든지 또 네. 건너편에 유통단지가 생긴다든지 또 보정 차량기지 개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네. 호재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께서 받은 평수가 어쨌든 대형 평수란 얘기죠. 네. 네. 이 아파트에 현재 한 24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근데 이 아파트 43평대는 평당가가 한 1,00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당가로만 따지면은 소형 평수가 더 가격이 센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기흥이나 죽전에 처음에 이제 아파트들이 조성이 됐을 때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 옆으로 신분당선이 뚫리면서요. 이 성복이단지 상현, 광교까지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도가 글로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당선도 물론 이렇게 서울권으로 통하지만 신분당선은 강남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 라인에 비해서 이 분당선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가격들이 제대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보합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네. 밑으로 영통이라든지 망포라든지 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는 지역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지역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아파트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가격 변동이. 네. 물론 24평대나 30평대는 조금 오를 여력이 있겠지만 이 시청자님이 네. 가지고 계신 43평대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막 오른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낙찰을 좀 저렴한 금액에 받으신 거고요. 지금 네네. 시세대로만 파신다고 하시더라도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가 되는데요. 네네. 기왕이면 전세 한번 돌리실 필요 없이 바로 네.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더 네. 투자 목적에 맞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매도를 하실 수 있으면 바로 매도를 네. 하시고요. 네네. 혹시라도 매도가 좀 여의치 않으면은 전세를 한 번 정도만 돌리는 것까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네, 고민 네. 해결 시원하게 되셨나요? 네네. 네,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또 전화 연결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예요. 아, 예.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아, 저 부평구청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입할까 하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쪽 지역을 잘 몰라서 지금 그쪽에서 신규 분양을 받아서 네. 해도 괜찮을지 아. 어떨지 좀 알아보려고요. 네. 오피스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엘비스 32인데요. 엘비스 32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데 그 부평 쪽에 있어서의 지리적 여건이나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과 함께 좀 상담 받아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오피스텔 이름이 엘비스라고요? 네, 엘비스 예, 예. 32. 아, 이게 새로 지어질 건가요? 예, 지금 신규 분양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분양은 거의 다 된 상태. 분양 거의 다 된 하다고. 상태고요. 예, 예, 많이 됐다고. 혹시 번지수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예, 예. 네. 부평구 부평동 네. 433-180이요. 434-180이요. 예, 예. 네네. 아, 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433-180이 요 자리거든요. 예, 예. 예. 요 자리에 어쨌든 뭐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을 뭐 제가 뭐 자세히 가보진 않았지만은 좀 뭐 새로 짓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몇 평대 보고 계세요? 지금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있는. 네. 방 3개짜리? 예, 예. 예. 예, 예. 분양 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 900인데요. 네. 그 회사에서 그 취득세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2억 400만 원이요. 아, 그렇죠. 오피스텔은 네네. 취득세가 좀 비싸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그럼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물론 뭐 이 지역을 잘 모르신다고요. 네.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부평구청역에서 가까워요. 일단 이 네. 부평 내에서도 7호선이 통한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뭐 GM 공장이라든지 여기 또 이제 아파트형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 인구가 많고 그래서 오피스텔들이 현재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시청자님이 보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그 앞쪽으로 네네. 해서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으로 네. 해서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축이고 뭐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겠죠. 혹시 네. 월세 어느 정도 얘기하시던가요? 월세 2천에 80이요. 2천에 80이요. 예, 예. 물론 처음에 이제 분양 받으시고 월세 놓으실 때는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일단 주변에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건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소형 아파트들을 찾아보면은요. 보증금 1,000에 월세 45, 월세 50, 60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변의 업무 인구들이 굳이 비싼 오피스텔이 아니라 싼 아파트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레미안 부평 아파트도요. 한 18평에서 20평대는 보증금 3,000에 월 90이면은 월세를 충분히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뭐 신축 오피스텔을 좋아하시는 분 있겠지만 1인 가구나 그런 분들은 좀 소형 오피스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네. 방 3개짜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가장 중요하신 거는 현장을 네. 좀 방문하셔가지고요. 예. 주변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오피스텔 공급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살펴봤는데 네네. 그 길 건너에도 네. 한 600세대짜리 그쵸. 오피스텔이 또 들어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알아봤던 것보다 분양가가 한 3천 정도 더 비싸서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네, 이제 그리고 또 가격적인 주변에 소형이 많다 보니까 도리어 조금 소형이 아닌 평수가 더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네.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은 처음에 분양가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실 없이 쭉 유지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길 건너에 뭐 대로변에 그 오피스텔들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뭐 방 3개짜리 수요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예, 아무래도 방 1개짜리 작은 거 원룸이라든지 1, 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 2, 3년을 봤을 때 과연 공실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워낙 너무 많다 하면은 공실의 위험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가격 경쟁력만 본다면은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공실의 위험까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일단 굉장히 잘 주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네.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큼 도움 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있으시면 다시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문자 메시지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677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는 중공업 지역 전망이 좋다고 하던데요. 성수동이나 영등포구 쪽에 투자하는 것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 활성화 계획에 따른 뭔가 수혜 지역에 대한 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역 괜찮은가요? 그렇죠. 일단 투자라는 거는 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지구가 대단위로 들어온다거나 네. 지하철이 새로 뚫린다거나. 근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2030 방안에 따라서 네. 중공업지역을 개선을 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속도는 빠르진 않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공업지역에 일하는 분들을 다 뭐 이주를 시키고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동 같은 경우도 뭐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지금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긴 해요. 그래도 워낙 이 기대가 높기 때문에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기서 가깝고 조금 이 공급이랑 수요를 적절히 살펴보신 후에요. 공급은 적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가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뭐 성수동뿐만 아니라 영등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기왕이면 여기서 가깝고 조금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곳. 그런 역세권으로 가셔서 뭐 오피스텔이든 다세주택이든 그런 투자를 하신다면은요, 요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을 폭을 보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 사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는 발품을 팔아보고 시장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해서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미나 일정, 오프라인 통해서 벌어지는 세미나 일정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과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올 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투자처를 제시해 드립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세미나 가게 되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어떤 정보를 가장 많이 얻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이번 주에는 네. 추석 연휴 때문에 못 하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을 하는데요.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안 하시면은 뭐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예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가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변화라든지 지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바람을 정확히 캐치하시고 꼭 이렇게 소액이든 뭐 고액이든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유망한 지역 이런 걸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 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생생인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에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알짜 정보만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시작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관련된 궁금증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의 김철문 대표,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이제 먼저 포인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문 대표님, 오늘 네. 어느 지역으로 가나요? 네, 오늘은 중구 쪽으로 가보겠는데요. 중구에 지금 17평형 소형 아파트, 꼬마 아파트라고 불리죠.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요. 이 상업지역 내에 있는 소형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정보 같은 경우는 다세주택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공급이 그야말로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라든지 그에 따라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투룸 소형 아파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영주 이사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자 강남 지역에 있는 두 가지 매물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시대적 화두인 이 부동산 투자 양극화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해법 매물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매물은 선정능력 161m,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선정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더블 역세권에 무려 300평의 대지 위에 3개동의 미니 아파트급의 다세대 주택이 만들어지는데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많은 매물입니다. 지하에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1대1 주차 공간에 여분의 공간이 생겨납니다. 초역세권에 선정능력 논현동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강남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임차인 수요가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의 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직선거리로 260m 또 강남역까지도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야말로 더블 역세권의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매물 역시도 대지가 328평입니다.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요. 주차가 무려 70대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매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3평의 테라스가 만들어집니다. 방송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 있는 서초동의 역세권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가볼 지역은요, 논현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 내 4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논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입지적인 네. 매력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본 매물은 입지가 매우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황금 노선인 9호선과 분당선, 이 환승역인 선정능력입니다. 선정능력 1번 출구에서 불과 161m밖에 떨어져 있는 초역세권이고요. 도보로 걸으신다면 2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자, 7호선 강남구청역과 또 2호선 선릉역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중교통에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릉역 같은 경우는 급행선이 정차하는 곳입니다. 김포공항까지는 약 37분 만에 도착하는 곳으로서 황금 노선의 특급 정차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삼성동 한전개발부지의 최고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전개발이 시작이 되면 많은 인구입이 예상이 됩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이 좌측편으로 삼성부지의 좌측편으로는 9호선 라인이 관통이 되고 또 우측편으로는 2호선 선릉역이 관통이 됩니다. 이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이 직선거리로 161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년 아크로 힐스 같은 경우에는요, 2012년 당시에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4천만 원대의 분양가를 자랑했고 청약률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아파트가 본 매물지의 인근에 있습니다.
또 선정릉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강남의 한복판에 오아시스처럼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고온과 함께 산책로와 휴식처까지도 갖춰져 있고요. 교육 환경 또한 매우 뛰어났는데 학동초, 엄북중, 또 언주중, 진선여중고 등 뭐 강남에 내노라 하는 우수한 학군을 재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이 본 매물의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을 이용하는 모든 임차 수요가 본 매물이 1순위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 또 특히나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역세권이다라는 포인트만 들어도 아주 귀가 쫑깃하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이 서울시와 현대차 사전 협상이 되어 있는 삼성동 현대차 부지가 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또 이 지역, 이 부지에는 105층짜리 현대자동차 신사업과 또 컨벤션 센터, 대규모의 마이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 부지 앞에 있는 이 영동대로에는 지하에 GTX의 3개 노선, 또 그리고 KTX, 위례 신사선 등 5개의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이 영동대로에 지하에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 라마나 르네상스 호텔을 철거하고 복합 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요. 뭐 구글 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정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고 개발의 수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본 매물지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개발에 의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또 본 매물의 임대가 또 매매가 상승될 예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개발이 없는 이 강남의 본 매물지는 이런 개발이 없다라고 해도 다른 매물에서 갖지 않는 많은 매력들로 인해서 단기적, 장기적 어떤 식의 계획을 투자를 하셔도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매물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내년 준공이라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미리 좀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6층 중에 4층에 있는 그 로열층의 매물입니다. 이 매물 역시도 2평의 테라스가 덤으로 따라가는데요. 우선 상주하는 경비실이 생겨납니다. 또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 부동산 가격이 선두주자인 이 아파트도 세대수가 잘 구성되어 있고 단지 구성이 잘 돼 있으면 임대가 상승, 매매가 상승이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본 매물 일반적인 이 다세대에 비교해서 세대의 구성이 대지 300평에 3개 동 54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들어지지 않는 쉽지 않은 희소성 가치가 있는데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1대1 개별 주차 이상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매매 시에나 임대 시 어떠한 매물보다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야말로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도 좋고 뭐 단지형으로 주택도 고급스럽게 지어지는데 가격 메리트까지 보유한다면 금상첨화겠죠. 네. 네. 자, 우선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지하주차장 세대당 원가가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하주차장의 가치는 그 이상의 가치로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500만 원 투자로서 본 매물에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의 설명상 2,500만 원 투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의 금전적인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 대출금 1억 9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출금 이자를 제하고도 6천만 원 투자해서 최소한 10%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 차익과 수익률 두 가지를 다 겸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관심이 가는 분들을 위해서 매매를 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매번 말씀드린 유의사항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성공의 투자가 될 것으로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요. 김철문 대표와 함께 중구 황학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7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중구 황학동으로 가볼게요.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 인근 지역의 중구를 보시면은 동이 무려 40개가 넘습니다. 그만큼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관광, 쇼핑, 업무타운의 중심 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특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공시지가라든지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상위권,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굉장히 넘치는 지역이죠. 현재 보시면 이 지역에 롯데라든지 신세계, 두산 면세점, 단동에 3개가 있다는 부분이 그만큼 이 지역에 관광객 수요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달 관광객이 이 지역에 100만 명 가까이 이 지역에 유동인구가 있다는 부분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이르는 아주 강남역에 버금가는 그런 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바로 상업과 업무시설의 밀집 지역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 업무타운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업무타운 상권이 벌써 주변 지역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가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형 아파트 공급이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인근 지역에 보시면 바로 용산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동대문 역사공원역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바로 그 지하철 역세권이 바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8개의 노선까지 지금 현재 확장돼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근 지역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남권이라든지 업무타운은 용산까지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약 10분대에서 20분대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상단에 바로 도보로 3분 거리에 청계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쾌적한 부분 환경이라든지 최근 들어 왕십 뉴타운에 5,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통해서 인근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지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했다는 장점, 또한 인근 지역에 많은 관광객 수요가 몰려오는 이유가 인근의 청계천 공원과 바로 인근의 벼룩시장, 이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니 그런 많은 그 수요 창출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권입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남대문, 명동, 동대문 상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최근 관광객 수요를 통해 이 지역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거 수요는 계속 필요한데 그에 따른 공급이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매물 인근 지역은 그야말로 그 공실 없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가에 형성된 그런 주거 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개발 호재를 체크해 보겠는데요. 어떤 점 주목해 볼까요? 예, 이 지역 같은 관광 그 쇼핑 산업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관광 타운이 서울역에서 동대문 시장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1차적으로 서울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지금 고가공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숲세권으로 형성되면서 그만큼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라든지 인프라가 상당히 더 향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많은 관광객 수요를 통해서 쇼핑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특구를 통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구청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양한 그 호재를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내국인 그 의료 특혜 이런 부분을 통해 그만큼 의료 관광 시설의 확장 부분이 이 주변 지역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는 확장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맞은편에 보면 동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리고 산학연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개발 그에 따라서 뭐 의류라든지 패션 단지로서 상당히 발돋움하고 있다는 부분이 또 볼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지역에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세운상가라든지 동묘암역 그리고 신당역이라든지 주변 청구 약수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과 도심 재생 산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마지막으로 본 매물이 지금 현재 아파트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만큼 그 토지 효율성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향후에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꾸준히 업무타운 입주를 통해서 그에 대한 가치가 계속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황학도에 위치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까지는 꽤 여유가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네. 지어지는지 상세히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사가 들어간 입장인데요. 네. 총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지형으로 2동인데요. 전체 세대수가 108세대가 되겠습니다. 앞면 도로가 10m고요. 옆면 사이드 도로가 8m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그런 단지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지하 4층 규모의 지상 13층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세대당 주차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내부에는 기본적으로 스프링쿨러라든지 화재 예방의 안전을 굉장히 가미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한샘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자재를 통해서 그야말로 높은 임대차를 환경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바로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상당히 탁월한 부분과 바로 입구 쪽에 또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향후에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소형 면적 아파트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데 가격대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어떤가요? 예, 가격인데요. 이 다세대 가격으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분양가가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4천 정도이기 때문에 2,8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은 월세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6,8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높은 임대 수익과 향후에 아파트 가치를 통해서 매도 차익까지 견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아파트 매수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지역의 상업 지역인데요. 주변 지역이 지금 한창 개발 지역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좀 심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업무타운의 입주를 통해서 그에 따른 가치 창출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노후도를 꼼꼼히 체크하시는 부분도 향후에 투자에 있어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구 황학도에 위치한 아파트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은 강남, 강북 왔다 갔다 하네요. 이번에는 강남권으로 다시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논현동 다녀왔다면요. 이번에는 서초구로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17년 내년 6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내 6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서초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서초동은 서초구 내에서도 노른자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서초동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이 이 교대역의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중교통의 가장 큰 요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입니다. 자, 2호선, 3호선이 중복되어 있는 교차하는 곳이 이 교대역이 되겠는데요. 교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260m, 또 이 강남역까지는 600m. 그야말로 현재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또 주변에는 법조타운, 이 삼성 강남 본사, 또 대로변에 오피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강남권선에서 아주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이고 투자 임대 수익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그런 곳이 본 매물지 인근입니다. 자, 대로변 상업지역과 6m만 떨어져 있는 본 매물지, 대지가 무려 328평입니다. 7층 건물이 3개 동이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 개발 호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직접적인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로변 이면 본 부지가 현재는 3종입니다. 향후 최소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 상업 지역과 6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이 롯데 칠성 부지가 현재 3종에 있는 것들을 상업 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 800%의 용도로 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용적률 400%의 준주거 지역으로 전환된다면
토지의 가격이 그야말로 굉장한 가격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마디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납니다. 강남역 다음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강남 4호, 그다음에 또 롯데 칠성부지, 그다음 고롱 오피스 부지, 또 경부고속도로 부지 다음이 본 매물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개발 호재가 500m 이내에 들어있는 본 매물지 인근이 입지적인 상황입니다. 개발 부지와는 가장 밀접해 있는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들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접해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그 호재들이 무엇인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초동 인근 개발 호재 그렇게 많은가요? 네. 네. 자, 우선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에 있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호재들입니다. 우선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의 규모입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가 본 매물지와는 이 100m 이내 거리가 접해 있습니다. 자, 송파에 이어서 제2 롯데타운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인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4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한남 IC와 서초 IC 이 정체 구간을 지상의 공원 지하에 있는 도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이 지상의 공원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본 매물지가 약 2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17만 평의 공원이 내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발 호재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가까운 곳에 이 정보사 이전과 더불어서 정보사 이전 부지 위에 서리풀 공원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개발 호재들은요, 본 매물과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투자를 하셔도 그야말로 후회하지 않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의 그런 매물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건물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자, 우선 매물의 이제 물건의 덤으로 따라가는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3평의 테라스가 이런 덤으로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뛰어나다라고 해도 이 물건의 상품성이 떨어지면 또 실패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 매물은 그런 이상적인 경쟁력과 희소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떤 매물보다 뛰어난 매물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지가 무려 328평입니다. 이 328평의 대지 위에 7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대수 48세대, 주차는 무려 70대가 가능합니다. 1대1 개별 주차가 충분히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지하주차장, 1층에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 충전함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또 건축 심의 과정에서 지하에 통신망을 구축해서 핸드폰이 지하에서도 터질 수 있게끔 수신이 가능하도록 통신망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관리실 만들어지며 경비원 상주하고 또 CCTV는 물론이고 센서 감지 시설을 만들어서 늦은 시간 외부인이 출입이 감지되면 사설 보안업체로 바로 출동하는 그런 첨단 보안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주민 공동 편의시설 또한 만들어지고요. 또 각 세대 개인 락카까지도 만들어집니다.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본 매물은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무려 3대가 만들어집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의 공간이 확보되고 그로 인해서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시스템 에어컨부터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등 모든 세대는 다 모두 풀옵션이 됩니다. 소규모의 역세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매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매물이고 또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2,500만 원 투자가 됩니다. 대출 1억 9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이자를 제하고도 수익률 10% 이상의 수익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수를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상품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셔서 선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꼭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양극화는 차별화되의 해법은 그야말로 상품성이 뛰어난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해답이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마지막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전해주신 두 분을 오프라인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내 알짜 아파트 상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마포역 2번 출구 마포 트라펠리스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337-889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번으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은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이사,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대표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